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8일이군요. 네, 6월 8일. 네, 저녁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양봉님, 전창국님, 덕분에요님, 네, 앞에다 가로 열고 성투사 덕분에요. 해체된 거 아닙니까? 네. 함로헌님, 전용범님, 염자님, 매일의 감사님, 게스트분들 반갑습니다. 유튜브 계신 분들 볼게요. 형주님 어서 오시고요. 해바라기님, 이글루님, 들꽃님, 인간아 2년 주식해서 벤츠 한 대를 날리냐님, 네. 해피정님, 각시풀님, 대제이비제이님, 전창국님, 진숙자님, 바다님, 빨강루시님, 단풍이님, 현우의 꿈님, 두려움없는 자유님, 돈나무 오빠님, 풍님, 부자님, 윤영숙님, 긍정의 힘님, 문영민님, 봉금덕님, 우님 어서 오시고요. 이영란님, 여의도 가즈아님, 미소돔님, 얼음골님, 프리티꽃님님, 김혜자님, YS 문님, 김꽃꽃님도 어서 오시고요. 행복한 통장님, 김진기님, 원태훈님, 송정아님, 부자마덜님, 상위 10%님, 화수부님, JBS 9895님, 파주 비 조금 왔었어요. 네, 꿀벌 오소리님, 존중님 어서오세요. 도채호님, 해기스님 어서오시고요. 왜 다들 간만이야? 네. 방송, 우리 월요일날 했는데, 간만인 건가? 그리고, 양봉부자 팜송님, 최군희님, 네, 부자 오빠님 어서오시고요. 빨강망토님, 반갑습니다. 네. 정직한 기술님도 어서 오시고요. 미루님, 또 어디까지 했지? 어디까지 했죠? 어디까지? 왜 이렇게 많이 왔지 또 오늘? 미루님, 그 다음에 산소탱크님, 해피정님, 김혜경님, 얼굴이 헬쓱해졌어요? 그럴 리가 있나? 네, 긍정무아님 어서 오시고요. 찬찬찬이님, 블루스카이님, 버터님, 란영 파세요. 네, 뭘 팔란 얘기요? 라푼젤님 어서오세요. 이순신님, 송현님, 동신님, 초승달빛바다님, 행복한 공간님도 어서오시고요. 마니용님, 김선희님, 해안성님, 또 김건우님, 한송이님도 어서오시고요. 행복한 구간님 인사드렸죠. 정직한 기술님도, 네, 박실비님 어서오세요. 로사님 반갑습니다. 와, 많이 오셨어요. 네, 레밍스님, 레드골드님, 대박성경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자, 오늘 방송 제목은 수익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뭐 답은 다 알고 있잖아요. 뭐 그냥 방송 제목 적어 놓은 거고 놀자는 거지. 네. 네, 로사님 안 늦었어요. 네, 유선구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다들 반갑습니다. 자, 주식 투자해가지고 수익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염세형님도 어서 오세요. 네, 수익 내려면 주식을 사야지. 네, 주식을 사야 되고 뭐 하면 되겠어요? 네, 가만 냅두면 돼요. 가만 냅두면. 왜냐면 시장이라는 것이, 복덩이님도 어서오세요. 시장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지금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잘 가고 있잖아요. 상승 추세예요. 지금 중요한 건 말이에요.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안 떨어진다는 거죠. 오늘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하이닉스도, 어디 보자, 하이닉스는 오히려 플러스가 나왔죠. 이게 조정을 받아야 돼요. 조정을 받았는데 안 들어와.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안 들어오죠. 네, 이게 물론 이제 여기에 어떤 추세가 2차전지에 계속 집중될 것인지 아닌지는 우린 몰라. 그렇지만 네, 조정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요, 한 덩어리들이 형성됐어요. 자, 자동차, 반도체, 2차전지라고 놓고 봅시다. 이 덩어리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약간의 주도주 성격을 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얘는 먼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가 올라갔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올라갔죠. 네, 1등, 2등, 3등으로 순위가 올라갔어요. 근데 조정을 받으려면 이제 가장 먼저 얘가 먼저 나와야 돼. 물론 고점 대비 많이 내렸어. 많이 내렸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할 수 있는 조정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요렇게 빠져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현대차나 뭐 이런 거 살펴보시면 네, 올라가서 조정을 좀 받아야 돼요. 충분히 안 받았어요. 물론 올라간 것도 충분히 올라가지 않았지만은 내려간 것도 충분히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보면 어정쩡한 그런 조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지. 네, 조정을 받아줘야 돼요. 조정을 받아줘야 되는데 안 들어와. 자, 조정을 받아야 될 때가 됐는데 안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해요? 뭐가 씁니까?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조정을 받지 않고 있어. 그건 시장이 강하다는 거예요. 네, 강하다. 네, 강하다. 서로 교환이란 이야기입니다. 네, 교환이란 이야기예요. 그거 내용을 보면 그 뭐 비율이랑 나와 있죠? 어디 있냐? 나도 문자가 왔거든요. 문자 왔는데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우리 종합금융이 피교환사, 우리 금융지주가 교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금융이 네, 금융 주식이 우리 금융지주 주식으로 바뀐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1대 0.06이기 때문에 뭐 별로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어차피 소규모 그런 합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은요, 그냥 여러분들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냅둬요, 그냥. 네, 어차피 여러분들 반대 의사를 한다고 해서 매수 청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반대 의견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또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뭐 여러분 갖고 와서 얘기해봐요. 나는 반대야. 네, 난 이 이야기는 반대일세. 그러면서 나는 여기 주주야 라고 얘기해봐요. 그럼 몇 주 갖고 계세요? 그럼 물어본다고. 그러면은 뭐 1000주요, 10,000주요. 그러면은 쫓아난단 말이야. 뭐라고? 그러면서 쫓아낸다고요. 그러니까 신경도 안 써요. 신경도 안 쓰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여러분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그냥 오면은 냅둬버려. 매수 청구권이 있는 게 있잖아요. 매수 청구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그 뭐 반대 의견이라든지 이런 거 하라고 얘기가 나왔어. 근데 거기에 매수 청구권이 있어. 그러면 이거는 뭔가 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대를 했을 경우에 얘네들이 그 주식을 사갈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붙여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인수합병이라든지 이런 좀 심각한 사항에서 전해지는 거지, 뭐 매수 청구권 없는 이런 상황, 소규모 뭐 이런 거 붙어 있는 것들은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냅두세요. 여러분들이 뭐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걔네가 주식 사주지도 않고요, 반대했다고 해서 그 의견을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냅둬버리면 됩니다. 어차피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정관에 있어요. 주주들에게 의견을 물어봐야 된다는, 네, 그런 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니까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면 됩니다. 그냥 냅두면 알아서 지들이 뭐 찬성으로 간주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뭐 공시 같은 거 많이 나올 때 좀 헷갈리게 있고 막 말이 되게 복잡하고 막 그러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네, 뭔가 내가 딱 읽었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러면은 그거는 개 같은 소리니까 그냥 쳐다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그거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놔두시면 되는 거고, 주식의 어떤 정답도 그래요.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그냥 주식을 가만 놔두셔야 돼요. 주식을 더 사거나, 네, 더 사거나 아니면은 네, 주식을 그냥 놔두거나, 둘 중에 하나. 그렇게 하시면은 지금 같은 장에서는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주도주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지금 주가가 내려오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얘네들이 올라가면서 뭘 끌어올려요? 주식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주식을 끌어올라가는 이유는 얘네들이 시총 상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이 올라가면 지수는 무조건 상승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6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지지도 않아요. 물론 내일 떨어질 수 있겠지. 내일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들 겁먹을 필요가 하나도 없죠. 겁내지도 않아 요즘에는. 네, 주가 떨어지면 오히려 들어와 해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돈도 없으면서 기다리고 돈도 없으면서 들어오면은 더 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돈도 없으면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지 말고 돈을 갖고 기다리는 얘기죠. 돈을 갖고. 대주주 지분을 매각한다 이런 부분들은요, 대주주 지분이 팔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대주주가 지분을 판대. 얼마나 팔아먹을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팔아먹을지 모르겠는데 대주주가 왜 대주주입니까? 대주주가 왜 대주주예요? 단순하게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서 대주주가 아니에요. 대주주 정도가 되면은 야, 나 대주주야 라고 하면은 적어도 경영에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뭔가
경영권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대주주가 만약에 그 주식을 사가지고 들어와서 경영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된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새로운 경영이 나타날 수 있겠지. 지금까지 별로였는데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뭔가 기대감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주주 변경이라든지 대주주의 어떤 매각, 대량 매각 또는 M&A 이런 재료들은 다 호재로 작용이 되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이걸 딱 생각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네, 우리가 이해를 좀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문제는 걔네들이 이야기하는 게 도대체 뭔데 이게, 그래서 왜 그러는데 이렇게 나오는 게 문제지. 우리가 그래서 뉴스 해석하는 부분들은요, 항상 이거를 딱 보고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게 저런 거구나라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반대 의사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네, 표시해봤자 어차피 티도 안 날 거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 귀찮잖아요. 네, 귀찮으니까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되시죠? 네, 오늘 그 커뮤니티 그림도 이해가 안 된다는 분 굉장히 많은데, 자, 커뮤니티 그림에 이거 봐봐요. 오늘 커뮤니티 그림 봐봐. 자, 강아지가 잔디밭에다 똥을 싸고 있어요. 끙 하고 똥을 싸고 있어. 그때 주인이 아유 잘했어요 그러고 있지. 그랬더니 지나가던 회사원 아저씨가 뭐야, 똥만 싸도 칭찬받는 거였어?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부장님 기다리십시오, 지금 똥 싸러 갑니다. 이게 이해가 안 돼? 돼야 안 돼요? 자, 강아지한테 거는 기대감은 뭡니까? 야, 강아지 너 가가지고 저기 가서 뭐 밭을 일궈라, 아니면 논농사를 지어라, 아니면은 뭐 자동차를 만들어라, 아니면은 뭐 외화를 벌어와라, 돈 벌어와라, 이런 거 안 하잖아. 강아지는 뭐요? 잘 먹고 안 아프고 똥 잘 싸면 그게 칭찬이지. 애기들 막 갓난 애기들 나왔을 때 어떻게 해요? 밥 먹고 똥 싸면 아이고 예뻐라 똥 쌌네 그러면서 궁뎅이 두들기면서 닦아주잖아. 안 그랬어요? 애기들 키울 때 안 그랬어요?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똥 잘 싸네. 그게 최고지. 강아지한테 거는 기대감은 그거예요. 근데 이 아저씨한테 거는 기대감은 뭐요? 야, 잘 먹고 똥 잘 싸니까 너 회사에서 월급 많이 줄게 이러지 않잖아. 뭡니까? 거는 기대감이 대상에 대해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가지고서 상한가 가길 기다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나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어. 근데 옆에서 막 급등하는 주식 보면서 야, 쟤네는 급등하는데 왜 삼성전자는 안 가는 거냐? 왜 너는 못 가는 거냐? 그러지 말란 이야기지. 걔랑 얘랑은 가야 할 길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주식 투자하면서 단 한 달 만에 계좌를 뻥튀기 하고 막 그냥 수십 배 키우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부동산은 어떻게 해요? 부동산을 사면 적어도 1년 내에 팔면은 단타 쳤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거는 기대감들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근데 유독 주식에게만은 짧게 치고 빠지는 것을 자꾸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지 말란 얘기죠. 네, 아들은 똥 싸면 와이프가 이뻐하지만 내가 하면 왜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애들은 술을 먹고 똥을 싸지 않아요. 근데 꼭 이제 남편이 똥을 싸서 사고를 쳤다 그러면 꼭 술 처먹고 와가지고 정신이 메롱메롱한 상태에서 거실에다 싸놓고 막 그냥 문대고 막 자고. 나 진짜 아까 누가 뭐 드신다고 그랬지? 누가 뭐 드신다고 그랬어. 잘됐다 이씨. 네. 송현님 맛있는 거 들고 계신다고? 자, 일단은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와서 냉장고 문을 열고 오줌을 싸고 네, 그런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네,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런 게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당연히 혼나고 쫓겨나고 그러는 거죠. 네, 바로 그거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거는 기대감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지 돼요. 이해를 하고, 네,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어떤 의도로 나한테 이런 정보를 전달하고 있느냐. 어서 오세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 파악해야 돼요. 자, 지수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차트를 보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서 캔들이 어떻게 됐네, 거래량이 어떻게 됐네, 다 좋은데 그냥 여기 간단하게 시장을 딱 보면은 간단하잖아요. 많이 올랐는데 지금 옆으로 잘 누워 있어. 그 다음에 빨간색 양봉이 나왔어요. 뭐지? 뭔지 모르지만 지금 빠지고 싶어 하지 않아. 이게 정답이잖아요. 빠지고 싶어 하지 않아가 정답이에요.
주가가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아가 정답이라고. 그러면 얘네가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야, 나 아직 안 죽었어? 나 살아있네? 네. 살아있어. 나 살아있다 이거지. 나 무시하지 말라 이거지. 그러니까 팔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가가 좀 떨어지면 어때요? 상관없지. 어차피 지지선은 저 밑에 있어요. 우리가 여기 9만원대에서 사고 싶었지만 막 치고 올라가니까 못 산 부분이잖아요. 어서오세요.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많이 올랐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못 사요. 왜? 주가가 떨어지지 않아서.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계속 가버리게 되면은 문제가 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냥 간다고 해서 누가 욕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거 뭐 15만원 간다고 해서 16만원 간다고 해서 누가 뭐 욕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네. 바로 그거야. 지금 조정이 밑으로 들어올 거냐 옆으로 누울 거냐인데 중요한 건 어떤 의미죠? 시장에 지금 악재가 있냐 없냐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시장에 악재가 없어. 사실 오늘이 제일 큰 변수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금융투자놈들이 어제부터 계속 어저께 계속 매수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를 상승시키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강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갖다 팔았단 말이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네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부담되니까 좀 팔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일단 상승 쪽에 베팅을 해놨는데 떨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밑에서 막 차고 들어가는 모습이 오늘 보여줬다는 얘기죠. 급하게 치고 들어갔어요. 막판에 탁 잡아 다 올려놨잖아. 그러니까 지수가 오늘 안 빠진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올라간다 쪽에 베팅을 했는데 그리고 올라간다 쪽으로 보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질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떨어지면 내가 다 사줄게 라는 거 되는 겁니다. 이게 개인이었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기관 물론 금융투자는 단기적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네 금융투자가 일단은 기관 쪽에서 대량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 또 외국인들이 매도는 쳤지만 그동안 100개를 샀으면 지금 한 10개 팔고 있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티도 안 나 매도하는 게 10조 원 넘게 사들여가지고 이제 뭐 몇천억 팔고 있는 건 이게 뭐 문제겠습니까? 그죠?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매집을 할 때, 주식을 모아갈 때는 항상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외국인들도 계속 살 수는 없어요. 주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 단기적 조정 양상이 보이면 조금 팔아요. 대신에 10개 사서 1개 파는 거, 2개 파는 거 문제 안 된다니까? 매도가 없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주가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야. 떨어졌다가 계속 팔기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팔아야 되는 가격보다 더 밑으로 떨어질 거 아니야. 매도가 많이 나오면. 그러니까 조금 사가지고 다시 올려요. 그러면 와 다시 들어오는구나 하면서 개인들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 투자자들이 어디서 많이 물리냐면요. 요런 자리. 주가가 막 올라가죠. 막 올라가서 꼭대기 한번 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려고 할 때 이럴 때 많이 물려요. 왜 그러냐. 그냥 올라온 걸 봤거든요. 그리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 다 봤어. 이번에도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달려드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직전 고점을 넘었냐 못 넘었냐를 가지고서 많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헤드앤숄더의 오른쪽 어깨. 그래서 이건 지금 3000장 헤드앤숄더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이 오른쪽 어깨가 전고점 넘지 않은 것도 물론 약세가 되지만 첫 번째 어깨를 넘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서 좀 더 강하게 나왔죠. 네.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때도 조금 사준다고요. 사줘요. 매수를. 팔아야 되는 자리 자기들 이제 매도 포인트로 완전히 전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조금 매수가 들어가죠. 네. 잔챙이만큼 조금 사요. 네. 그러니까 파는 입장이 됐는데도 올라갈 때쯤 되면 조금 사줘. 그러면서 와 주가가 조금 외국인 매수 들어오면서 반등 나가면 거봐 외국인 매수 다 들어오지? 그러면서 또 들어오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뭐예요? 팔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저런 데서 절대 속지 말자 이거죠. 네, 저런 데서 속지 말고 항상 저렇게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 뭔가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면 매도를 좀 봐야 된다는 거. 근데 지금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가는 위치가 아니야.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가 이런 위치에 있는 수도 있어요. 단기 급등해 놓고 나서 옆으로 누워주는 자리죠. 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추세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자리가 또 비슷하죠? 네, 근데 언제까지 가져야 돼요? 상승은? 네. 21선 맞부딪히는 자리들까지. 그러니까 옆으로 횡보가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내가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뭐 이런 주도주가 됐든 뭐 이렇게 단기에 많이 올라간 주식을 갖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지금 팔아야 됩니까? 더 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가야 됩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나의 매매 원칙이 주가가 올라갔을 때 매수해야 되는 거다. 그럼 따라가도 괜찮지.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내려와야지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밑에서 사신 분들이 아니면 지금은 매수를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가 만약에 조정을 안 받을 것 같아. 그냥 이렇게 가다가 옆으로 누워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냅둬. 그냥 이대로 그냥 가라고 냅둬야지. 뭐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어떻게 사? 못 사잖아요. 살 수 있겠어요 지금? 물론 나는 원칙이 올라가서 이제 이격이 벌어지든 말든 관계없어. 일단 올라간 다음에 잠깐만 조정받으면 무조건 사야 돼. 그것이 나의 원칙이야. 그러면 뭐 말리지 않습니다. 자기 매매 원칙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말릴 사람이 있겠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는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밑에서 사죠. 물려도 괜찮아. 물리면 뭐 어때? 뭐 밑에서 사가지고 물리는 건데 뭐 밀려봤자 얼마나 밀리겠습니까? 네. 얼마나 물리겠어? 그러니까 이런 데서 그냥 맘 놓고 사는 거요. 그냥 에라씨 뭐 모르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말씀드렸죠. 이제는 바로 사지 말고 들어올 때 사야 된다. 저는 조금만 올라가도 안 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지. 그러니까 저는 꼭대기에서 물리지 않습니다. 물려도 밑에서 물리죠. 근데 밑에서 물리게 아플 때도 있긴 있어. 근데 밑에서 물리죠. 물리더라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이미 내가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물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요. 3전도 마찬가지죠. 지금 3전 사실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뭐 내 매수 여러분 지금 매수 기준에 안 맞잖아요. 특강을 들으셨든 아니면 뭘 들으셨든 네 이번에 특강 종목 중에 디스커버리라고 있었지. 이게 되게 잘 가더라. 네. 그때가 언제야? 여기잖아. 여기서는 내가 좀 사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못 사잖아요. 왜? 이거는 여기서 매수해도 괜찮은 위치야. 하지만 지금 못 사는 위치지. 내가 지금 사서 못 가도 상관없다니까요. 이번에 월급 종목이 내일 제가 살 거지만 현대위아 있었죠. 현대위아. 뭐 지금 뭐 물리면 좀 어때요? 여기서 뭐 사서 물리면 좀 어때요? 네. 뭐 지가 밀려봤자 거기서 거기겠지. 그죠? 뭐 지금 내려와봤자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6만원 밑에 쪽이면 좋잖아요. 59,000원 더 좋고요. 현대위아도 있었고 그 다음에 KC텍도 있죠. KC텍도 지가 밀려봤자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추세선을 끌고 올라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추세선의 저점 라인은 지금 여기 19,000원대 형성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현대위아도 월급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더 사는 거야. 왜? 아직 안 나왔으니까. 더 올라갈 거예요. 이제 추세가 바뀌었잖아. 그럼 이런 상황들에 있는 것들 사시는 거죠. 여기서 옆으로 좀 눕든 아니면 뭐 좀 들어오든 뭐 그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네.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신일전자는 왜 안 가느냐? 안 더워. 좀 더워야 되는데 안 더워. 그 과징금에 처맞고 새끼들이. 네. 근데 과징금은 뭐 특별히 걱정하실 건 아닌데 날씨가 안 더워. 왜 안 더운 거죠? 네. 분명히 5월달까지만 해도 굉장히 더울 것 같았는데 추워. 네. 아침 저녁으로 추워. 그러니까 지금 에어컨 안 틀고 있습니다. 네. 선풍기도 안 틀어요. 왜 어떻게 된겨? 뭔 일이요? 근데 7월까지도 시원하겠습니까? 설마. 네. 이거 금방이에요. 네. 금방이야. 네, 날씨가 문제입니다. 덥다고 하고 뭐 폭염주의보 나오고 해야지 주가가 올라가지.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네요. 네. 이거는 뭐 하늘의 뜻이지. 근데 여름에 덥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요즘에 뭐 이번에 뭐 엘니뇨냐 뭐 그거 있잖아요. 네. 엘니뇨냐 노상방뇨냐 그런 거 한다고 와가지고 막 네 물폭탄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 굉장히 덥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덥기 때문에 갑자기 확 네 비가 쏟아지는 그런 스콜 현상이죠. 네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더워질 거예요. 네 더워지면은 그때 또 올라가면 그때 생각해 보자고요. 네 그렇게 해야지. 네. 순이익 감소는 글쎄 얘가 지금 보니까 이번에 과징금 쳐맞은 게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쓰잘데기 없는 거. 그 뭐예요? 쓰잘데기 없는 것이. 그 뭐 칫솔을 만들고 뭐 전기장판 만들고 막 뭐 만들었어? 또 연수기 만들고 막 뭐 달라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왜 그걸 왜 만드는 거야? 선풍기는 지금 잘 팔리잖아요. 비싸고. 네. 근데 이거 내가 그 선풍기 샀잖아. 신이전자 거. 좋아요. 좋은데 비싸 또 들어온 것이. 근데
신일전자에서 나온 전동칫솔 사실 거예요? 신일전자에서 나온 전기장판 사실 겁니까? 나는 안 산단 말이야. 신일전자에서 나오는 연수기 사실 거예요? 살 수도 있겠지. 근데 나는 안 산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 놓고 안 팔리니까 재고를 강매해가지고 그냥 직원들한테 팔아먹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걸려서 과징금을 뭐 얻어맞은 거지.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회사가 본업에 충실해야 돼요. 본업에. 근데 요거는 일단 날씨 더워지면 좀 올라가겠죠. 네. 10년 동안 제자리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는 좀 걸어봅니다. 네, 이런 거 나와요. 이런 거 나오니까 한 번은 나와요. 한 번은 1년에 한 번은 나옵니다. 네, 여름철에 한 번은 나와요. 뭐 얼마나 많이 올라갈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더운 거는 당연한 거고요. 네, 더울 때 한 번은 나오니까 그때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그 남해화학 이런 거 다 기억나시죠? 네, 남해화학도 그때 사놓고서 왜 농사철인데 안 가요? 그랬잖아. 왜 농사철인데 안 가나요? 뭔가요? 그랬는데 이게 9월, 10월에 갈지 누가 알았겠어? 농사철이니까 한 번은 가요. 근데 이것도 지금은 농사 안 짓습니까? 네? 농사 안 져? 비료 안 뿌려?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요즘에 아직은 지금 모내기철 아닙니까? 모내기 다 했잖아. 근데 왜 안 가? 네. 근데 또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간다면 한 번은 가요. 한 번은. 네. 한 번은 갑니다. 농사 관련주도 한 번은 갑니다. 1년에 한 번은 가게 돼 있어요. 그게 가을에 가든 뭐 봄에 가든 여름에 가든 간에 한 번은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뻔한 거잖아요. 네, 여름에 눈이 오겠습니까? 설마? 날씨가 춥다 그래도 반팔 입고 다니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걱정하지 말고 7월달, 8월달 되면 다 날씨 덥다고 난리 납니다. 에어컨 다 틀고 그냥 날씨 너무 더워요. 다 그래. 그러다가 또 겨울 오면 춥다고 또 그냥 보일러 꽝꽝 떼고 막 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요. 네. 작년에 왜 안 갔어요? 다 갔지. 남해화학도 작년에 갔잖요. 남해화학도 작년에 다 갔어요. 네, 재작년도 가고 한 번씩은 튀어준다니까요. 한 번씩은. 네, 한 번씩은 튑니다. 한 번씩은요. 네. 전일의 3분의 1 거래량이 적었다. 장대 양봉. 대체적으로 거래량이 적은데 주가가 많이 뛰었다라고 되는 것은 뭔가 호재가 나왔을 때입니다. 네, 거래량이 적어. 그러니까 살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근데 호재가 나왔어.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주가가 변동성을 좀 키웁니다. 작년에 이거 간 거 아니요? 남해화학 이런 거 간 거 아니에요? 아, 도대체 얼마나 가길 원하는 건데? 네. 얼마나 가길 원해요? 경농도 이거 작년에 이거 간 거 아니요? 작년에는 봄철부터 여름철까지 올라갔잖아. 얼마나 가길 원하는겨? 이거 뭐 가격이 얼마였어? 여기 저점 보자. 11,000원에서 14,000원까지 한 40% 50% 갔으면 많이 간 거 아니요? 이문 간 거지 뭘 안 간 거요? 연초에 가서 기억이 안 나시는 거요? 100%? 네. 100% 생각도 못한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여러분들, 내가 아까 또 그림 다시 보여드려? 네? 강아지는 똥만 싸도 칭찬받아요. 근데 아니라니까. 네? 아니라고. 얘는 똥 싸야지 칭찬받는 그런 애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의 뭐 장사가 뭐 잘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가는 게 중요해. 가는 게 중요해요. 저점 한 번 정도는 1년에 연중 고점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한 거지. 뭐 10% 올라가고 20% 올라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 먹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그죠? 수익 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몇 프로 올라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거 100% 1000% 기다리다가 언제 팔아먹을게요? 못 팔아먹어요. 네. 그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그 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뭐 개 같아요, 뭐 엿 같아요, 그랬지만은, 이거 수익 많이 나왔어. 네, 카레? 카레가 또 연상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많이 올라갔어, 이거 뭐 조금만 더 가면 대박 터지겠네. 이거 우리가 위에서 샀다 그래도 지금 수익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또 이제 한번 들어가거나 뭐 그러겠지. 네, 이것도 뭐 한 번씩 올라가는 게 뭐 때문에 올라가는지 모르지만, 네, 하여튼 간다는 얘기지. 이것도 그 당시에 그 얘기 했죠. 여기다가 선 그어놓은 자리가 뭐한 자리예요? 이 뭐한 자리였죠? 실적 나쁘다고 아주 개판을 친 자리였잖아요. 네, 뉴스 나와서.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적이 나와서 개판인데 왜 매수를 했냐고 이 새끼들아 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가가지고 이놈들이 다 사고 나니까 뭐가 나왔어요? 실적이 좋다던데요. 근데 그 소리하고 자빠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추세 타고 올라가는 겨. 이제는 아무도 못 사. 그죠? 네. 못 사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 이때는 또 역같잖아요. 이제 뭐 손실이 막 나고 막 실적 거지 같아요.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도를 막 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 더 사는 거야. 더 사는 거지. 네?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들은요, 항상 자기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야 될 때가 있고, 자기가 가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지금 못 간다고 버리면 안 돼. 항상 밑바닥에서 아직 올라가지 못한 종목들, 아직 시세를 만들지 못한 종목들은요, 기다려주면 자기 차례가 온다니까. 참가자 몇 번 오세요. 얘 코드번호 부르겠지. 010120번. 네, 이제 올라가실 준비하실게요. 그러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 지금처럼 이렇게 추세가 형성된다 그러면 추세를 따라서 움직이는 정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10% 20% 수익 나는 거를 너무 저거 하지 마세요. 아직은 여러분들 상승장이 아니요. 네. 지금 장은 잘 가고 있어서 상승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상승장이 아니에요. 상승장은 뭐냐? 이런 게 상승장이야. 이런 거 이렇게 막 이렇게 치고 올라가야 돼. 이런 게 상승장이거든요. 아직 이런 거 안 보여줬잖아요. 네. 지금 뭐요? 이제 막 바닥에서 좀 가볼까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집에 현관문 열고 나온 거야. 갈라고. 이제 신발 신고, 네, 먼지 털고, 거울 한번 보면서 빛 한번 이렇게 하고, 그리고 현관문 열고 이제 나온 거라니까? 그러면 뭐겠습니까? 이제 출발하면 되냐뇨. 자동차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그건 지가 알아서 할 일이고, 가겠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아직 상승장이 아니에요. 상승장이 아닌 데서 100%, 200% 수익, 나오면 좋지. 근데 나오기 어려워. 상승장에서는 그런 거 안 나오면 안 되죠. 네. 100%도 나오고 200%도 나오고 1000%도 나오고 나오는 거지. 그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건 상승장에서 먹으시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사놓고 상승장에 나오면 그때 100%도 먹고 200%도 먹고 하는겨.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차근차근 데리고 가시면 돼요. 그럼 어느 순간에 갑자기 불똥이 팍 튄다고요. 지금 뭐 리오프닝도 안 간다 그러지만은 리오프닝도 갈 날이 오겠지. 언제요? 지금 뭐 중국 놈들하고 엮이기 좀 애매하지만 중국이 지금 경기 부양이 안 된다, 경기가 나쁘다 그래가지고 아주 죽상을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요? 중국도 경기 부양에 나선다. 은행 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금리 인하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전 세계가 지금 경기 부양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금리를 동결하는 것 자체가 금리 동결이 경기 부양이에요. 금리 인상은 뭐예요? 긴축이에요. 긴축을 안 하겠다는 것이 뭐지? 경기 부양이라니까요. 유동성 공급이요. 시장에서 돈을 막 끌어들이다가 이제 안 갖고 갈게. 자, 부모가 자식이 이제 부모가 늙었어. 그래갖고 자식이 용돈을 막 줘요. 용돈을 100만원씩 막 주고 있었어. 근데 아들이 월급이 300만원인데 100만원씩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려요. 참 착한 애지? 네. 그러면 막 그러니까 얘는 근데 물가가 막 오르니까 부모님 용돈 드려야 되겠고 200만원 갖고 살라니까 힘든 거야. 힘들다. 그런데 마침 부모님이 로또에 당첨이 됐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이제는 너 100만원씩 나 안 줘도 된다?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200만원 가지고 살다가 300만원을 같이 늘어나 버리니까 삶이 윤택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소고기 한 번 먹으면 두 번 먹게 되겠지. 이해되시나요? 캐나다는 금리를 인상했는데 3월달 4월달에 다 동결을 때렸어요. 미국은 다 올렸잖아. 그 얘네들 금리 올리는 게 당연해요. 왜냐면 얘네들 계속 올리는데 캐나다는 동결하고 있다가 이번에 0.25 올린겨. 뭔 문제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지. 오늘 아침에 얘기 드렸죠. 얘들은 미리 선제적으로 금리를 동결했어요. 근데 미국이 계속 올렸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동결하고 있다가 조금 올리는 거 문제될 게 없어요. 네. 요거 중요한 겁니다. 금리 이제 안 올라요. 금리 안 올라갑니다. 6월달에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만약에 6월달에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면 그게 끝이야.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CPI 지표 같은 경우는 예상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CPI 지표 예상치가 어떻게 나오냐면 한번 볼까요? 이거 여러분들 어디서 보시는지 아셔요? 증시 일정이라고 치면 여기에 HTS에
제공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뭐뭐가 나오는지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국가 선택에서 중국 이런 건 빼버리고요. 네 미국만 보면 됩니다. 미국만 보면 이제 이번 주는 아니잖아. 이번 달로 봐야 돼요. 이번 달로 봐가지고 한 요 정도 넘어가면 이제 13일 거가 나오는데 13일 날 FOMC랑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상치가 지금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안 나왔을 가능성이 높겠군. 네, 아직 안 나왔네요. 인플레이션 4.9였잖아요. 이게 어떻게 나올지 봐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물가 상승률이 월간 물가 상승률이 지금 0.4에서 0.3으로 떨어질 거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인플레이션도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부분이라고. 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물가 지수가 뭐 그렇게까지, 이거는 생산자 물가 지수네요. 요것 자체도 뭐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거는 예상치이기 때문에 또 봐야 돼요. 근데 이것만 봐서는 물가가 떨어진다라는 부분이거나 물가가 뭐 그대로 유지됐다. 그러면 금리 더 올릴 이유가 없어요. 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고, 의료는 민영화 못하죠. 네. 그것 때문에 금리가 뭐 보험주가 오르는 게 아니고, 보험주 지금 오르는 게 있어요? 많이 내렸잖아 지금. 뭐가 올랐지? 내렸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여기 올라간 거요? 네. 그래서 여기 팔아먹었는데 삼성화재 뭐 이런 것도 올라가는 것 같긴 하더라. 네. 한화생명 네. 뭐 올라간 거 별로 없어요. 롯데손해 뭐 현대해상은 제가 일찌감치 팔아먹었어요. 네. 현대해상 일찌감치 팔아먹었어요. 요거는 여기서 팔아먹어가지고 뭐 계속 이렇게 내가 팔아서 이렇게 못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보험주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하고 연결이 있어요. 네, 금리와 연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안 오른 것들이거나 또는 이제 뭐 보험에 있어서 뭐 손해보험료를 올린다든지 뭐 그런 보험 뭐 요율을 조절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뭐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거를 따지고 봐서는 그다지 네, 지금 메리트는 별로 없다고 보면 돼요. 네. 뭐 자동차 손해보험료 이런 거 올린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면은 뭐 잠깐 반짝하는 거긴 한데 뭐 어쨌든 보험료는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계속 올라갈 텐데 뭐 이거는 얘네들이 지금 그 보험료를 올리는 이유는 사람들이 사고를 냈을 때 지출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보험료를 올리는 거잖아요. 네, 요즘에 뭐 의료비니 약값이니 뭐 다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 보험료가 올라가야 돼요, 당연히. 그러니까 보험료를 올리게 되면 얘네들이 이 돈을 가지고 채권이나 이런 데에 넣어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수익률이 답보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익률은 증가할 수 있지만 뭐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전체적인 부분들이 그다지 네,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보험료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가게 되면 좀 애매한 거고요. 되는 거고요.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 돈이 풀리게 되면 금리는 좀 내려가더라도 우리나라는 예대 마진 아닙니까? 그래서 수익성이 떨어지진 않아요. 경기가 나쁘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는 수익성이 떨어지죠. 왜냐면 대출이고 나발이고 안 해. 네. 저축도 안 하고 그냥 그날 먹고 그날 사는 뭐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부실 채권이 늘어납니다. 경기가 어려우면. 근데 시장에 돈이 돌고요.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우리는 예대 마진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면 오히려 은행주도 나쁜 거 아닌가요? 아니야. 예금 금리도 내려가요. 그다음에 시장에 돈이 돌아요. 당연히 은행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애매해질 수 있겠지만 기업들이 투자도 하게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시장에 돈이 돈다는 그런 부분들 또 대출을 쉽게 하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싸지는 금리에서 대출을 더 많이 받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가 되죠. 그래서 은행 쪽하고 회사 쪽하고 다 경기 부양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주들은 조금 더 봐야 돼요. 그래서 은행주들은 아직 안 팔았어. 근데 보험주들은 팔았어요. 보험주하고 은행주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동성이 공급될 때 가장 먼저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은행. 건설도 올라가죠. 왜냐면 유동성이 공급될 때 시장에 자금을 투입한다. 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자금 투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일어나요? 인프라 투자라든지 기타 기업의 투자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시황적인 부분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국면이냐? 지금 어떤 국면이에요? 경기가 아주 개판을 쳐가지고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네?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장이 약간 엇박자 탔잖아요. 떨어지면서 형규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떨어지면서 금리가 올라갔어. 이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이었잖아요. 형준 리틀보이 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그럴 일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금리 많이 준 적금은요 어디서 받습니까? 은행 그 단순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금이 많을 것 같아요? 대출이 많을 것 같아요? 당연히 대출이지. 금리를 많이 준 예금이 있어. 적금이 있어. 그럼 대출은요? 더 많이 받거든.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되는데 적금 같은 경우는요. 5% 이자다 생각해봐요. 5% 이자다. 적금 5% 이자다 생각하시면은요. 실제로 5% 받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첫 달 납입한 거에 5%, 두 번째 달 합쳐가지고 5% 이런 식으로 가져간 거기 때문에 나중에 받으면은 세금 제하고 나면 2%밖에 안 받아요. 근데 대출은요. 내가 1억을 빌렸어. 3%에 1억이야. 그러면 첫 달에는 이 1억에 대한 3% 이자를 받아 먹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달은요. 원리금 갚은 것만큼 빼고 2억 9,9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또 받아 처먹는단 말이지. 이거는 무조건 같은 금리라고 해도 무조건 차이가 나는데 예금 금리가 셉니까? 대출 금리가 셉니까?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예금 금리가 아무리 높아져도요. 이거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대출이라는 것은 부실채권에 대한 위험이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 있는 거지. 네. 부실채권에 대한 위험만 없으면요 이거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적금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예금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예금을 넣어야지 그나마 좀 넣을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는 안 돼. 이제는 지금 시장 봐봐요. 삼성전자만 집어넣어놔도 은행 벌써 한 3년치 이자는 받아 먹잖아요. 3년치가 뭐야? 더 받아 먹었겠지? 네. 잠깐 사이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지금은 뭐 이자 얼마가 됩니까? 안 되죠. 예금 해도 뭐 3%대 아니에요? 네, 안 돼, 안 돼. 그래서 지금은 뭐 적금 5% 이런 거 속지 마시고 적금 5%는요, 돈이 안 돼요. 네. 그리고 세금도 다 떼어가고요. 그러니까 주식을 해, 주식을. 주식을 해야 돼. 돈을 벌려면 주식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요, 5% 이상 넘어가는 거는 아주 이례적인 부분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개발도상국이 아니에요. 이머징 마켓에 들어있지만 우리는 개발도상국이 아니야. 금리가 높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나라거든요.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왜 그래요? 해외에서 자본을 유치해가지고 공장을 세우고 산업을 발전시켜가지고 뭔가 경기 부양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애들한테 돈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 많이 받으려면 야 이자 많이 줄게요 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참 경기 부양이 일어날 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이럴 때 금리 높았어요. 아시죠? 90년대는 10%대 넘게 나왔죠. 80년대에는 20%대 넘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아 책에서 봤어요. 내가 경험한 건 아니고. 네. 그래서 그때는 학교에서도 막 그 저축왕 이런 거 해가지고 저축 많이 하는 애들 통장 가다가 보고서 막 상장도 주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은 저축 왕 이런 애 없죠? 네, 이런 거 없어. 왜냐면 금리가 개판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에다가 오히려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해외 자금을 받아가지고 이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는 금리가 높아질 수가 없어요. 높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예금 적금 이런 거는요. 그냥 인플레이션하고 거의 비슷하게 원금을 지키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목돈이 필요해. 몇 월 며칠 날 목돈이 필요해. 이럴 때 그냥 모으는 거야. 이자 생각하지 말고요. 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세대 부모님들은 야 월급 타면 다 적금 넣어. 적금 넣어가지고 집도 사고 뭐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옛날엔 그게 됐어. 근데 지금은 적금 넣으면 손해예요. 근데 아직도 부모님 세대들은 적금 넣으라고 그러죠. 이게 뭐예요? 금융 지식이 없다라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그걸 그대로 이어받으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 저기 뭐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은 더 심해질 거란 말이에요. 미국의 금리가 원래 얼마였어요? 1, 2%대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경기가 막 너무 좋아져서 금리를 올려야 되겠다. 뭐 조금 뭔가 돈을 걷어들여야 되겠다. 이럴 때 5%까지 올라갔었지.
2007년도에 금리 5%까지 올라가고 나서 상투 맞고 쳐내린 거잖아요. 근데 지금 금리가 미국이 5%야.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간 거죠. 금리가. 그런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뭘 넣어야 돼요? 적립식 투자를 해요. 그냥 주식에다 적금을 넣어. 그냥 삼성전자에다가 계속 사요. 삼성전자를 그냥 계속 사. 네. 아유 뭐 삼성전자를 계속 사라고요? 그냥 계속 사불어. 내려갈 때만 안 사면 돼요. 올라갈 때는 계속 사도 돼요. 네, 올라갈 때. 대신에 이렇게까지 올라갔을 때 말고요. 네, 좀 이렇게 이 선은 알잖아. 이게 선. 이렇게 금가 있는 거요. 이런 선 근처에 왔을 때만 사. 그러면 되지. 네, 그러면 돼요. 이거 작년부터 계속 사라 그런 거 아닙니까? 왜 팔아요? 사세요. 더 사야죠. 주식으로 돈 버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적금 넣듯이 계속 넣어봐요. 적금 이자 안 빠지겠니 설마? 네? 적금 이자 안 빠지겠어요? 아니 적금 이자가 아니라 부동산보다 더 잘 나올 거 아니요. 그잖아요. 사불어. 그냥 막 사불어. 네. 앞뒤 재지 말어. 그냥 막 사불어. 장이 올라간다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장이 올라간다는데 삼성전자가 안 올까 걱정이에요? 뭔 걱정입니까? 그 바닥이잖아 여러분들. 바닥에서 지금 살아남으신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닥에서 다 살아남으셨잖아. 죽었어요? 돈 없어? 싹 그냥 다 그냥 막 손절해가지고 주식시장 떠났어? 혹시나 하고 방송 듣고 있는겨? 아니잖아. 주식 들고 있죠? 돈도 있지? 사라니깐요. 주식을 사십시오. 사세요. 왜 안 사? 타이밍이 올 때 사시면 되니까 그런 거 기다리는 거지. 좋아 보이는 거 그냥 사셔요. 괜찮아요. 뭐 여기에서 뭐 ELS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네. ELW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네. 파생 상품은 웬만하면 건드리지 마시고, ETF 이런 것들 하시는 분 계시는데 지금은 ETF를 하실 이유도 없어요. 네. ETF를 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왜? ETF 지금 시장 수익률 못 따라가요? 여러분 지금 시장 수익률 못 따라갑니까? 이거 못 따라가요? 왜 못 따라가 이거? 다 따라가지. 시장보다는 더 벌잖아요. 그럼 ETF 필요 없다는 얘기요. 그냥 간다 싶은 것들 있잖아요. 잘 될 것 같다 싶은 것들 그냥 사세요. 그게 돈 버는겨. 수익을 올리는 방법이요? 주식을 사. 그러면 돼요. 아니 돈 벌려면 주식을 사야지. 그 꼭대기 있는 것만 안 사면 되잖아요. 항상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마음이 조급해. 상승장에서는 항상 적군이 누구냐면 마음이 조급해요. 하락장에서도 마음이 조급한 게 적군이지. 그리고 적군은 항상 나의 배우자야. 내가 주식을 하고 있어. 하락장에서 아유 어떻게 됐어? 아유 또 빠졌어? 아유 그렇게 뭐 달라고 해. 빨리 팔아보러. 막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올라갈 때는요. 아이고 누구누구는 돈 벌었다는데 너는 뭐하는겨? 이렇게 그러니까 막 그냥 부하가치 있는 거야 막. 네. 그냥 놔두면 돼요. 네. 성투사가 놔두라겠다 이놈 새끼야. 그러고 그냥 놔둬버려. 네. 그런 거요. 그런 거. 그런 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낙인 나가고 있는 거 그런 거는요. 정말 그럴 일이 생겨라고 생각하는 것들 가지고서 하는데 그런 일이 생겨. 그래서 예전에 홍콩 때문에 많이들 당했죠. 그런 것들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파생상품 이런 걸로 뭐 안정적으로 돈 버는 거 물론 잘만 이용하면 안정적으로 돈 벌 수 있어요. 근데 시장은 항상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움직여요. 네. 나하고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정상적으로 하세요. 배당 나오잖아. 배당도 나오지. 그리고 또 뭐 또 나와요? 시세 차익도 나오고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시장은 여러분들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어. 어디로 건너갔어요? 상승장으로 건너갔단 말이에요. 상승 추세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제는 가만히 있어봐. 6월달 7월달에 어마어마하게 큰 조정이 온다고 누가 그랬던 것 같은데 네. 6월달 7월달에 어마어마하게 큰 조정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갑자기 뭐 2400까지 떨어지고 막 2300까지 떨어지고 막 이럴 것 같아요. 자, 어마어마하게 큰 놈이 나오려면요, 뭐가 나와야 되면 악재가 나와야 돼요. 악재.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악재는 뭐가 있을까? 우크라이나의 전면전인가요? 우크라이나가 이제 뭐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그 러시아를 붕괴시키고 막 그냥 서로 간에 막 피 터지게 막 싸우고 막 핵 터지고 막 그런 일이 생겨야지 되는 건가? 아니면은 뭐가 있어야지 되나요?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떤 악재가 있어야 됩니까? 미국 디폴트는 끝났어요. 네, 또 뭐 잡음 여러 가지 들린다 하지만 그건 잡음일 뿐이고요. 뭐 없습니다. 백두산 폭발. 네, 백두산 폭발이 있지. 네, 그 다음에 뭐라고요? 네, 그 뭐 일본의 오염수, 네, 아니면 뭐 후지산 폭발, 네, 대만 전쟁, 우주 전쟁, 이런 일어날 수 있지.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엄청나게 큰, 네, 뭐예요 그거?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쓰나미로 그냥 뭐 일본이 침몰한다든지 네. 그지? 3차 대전뿐만 일어나겠습니까? 우주전쟁에다가 은하전쟁까지 일어나가지고 난리 나겠죠. 네.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실제로 이제 군사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아, 그거 난다고 해도 별 수가 없어. 그거 나 어차피 어떡할 건데. 그럼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어. 그래갖고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돼버렸어. 그때 내가 돈을 들고 있어도 뭐 할 건데? 네? 똑같습니다. 그리고 전쟁이란 게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같은 데는 아주 그냥 만만하게 갖다 때린 거고, 우크라이나한테 계속 이제 푸시업을 해줘가지고 서방 국가들이 거기서 그냥 그거 태워놓고 지들 입속만 챙기려고 한 거지.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쟁이 났다 그러면은요, 그냥 딱 덮어놓고 좀 쉬어, 끝날 때까지. 네. 그러면 되지. 그리고 나한테 되는 그런 어떤 전쟁이 아니면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네. 폭발을 하든가 그냥 저기 마리아나 해구가 땅 밑으로 꺼져가지고 작살이 나든가. 저는 백신 3차까지 맞았습니다. 근데 백신 맞는 게 근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삼성바이오인가 거기가 화이자하고 5천억대 위탁 생산 그런 계약했다는데, 이제 돈 안 될 것 같은데 백신. 네, 백신 이제 남아 돌잖아요. 안 맞잖아. 백신 안 맞죠. 나도 괜히 3차 맞았어. 2차만 맞고 말걸. 별로요. 근데 맞고 나서 아팠어요. 맞고 나서 좀 아팠는데 타이레놀 먹고 낫긴 나섰어요. 근데 백신 맞은 지 좀 오래돼가지고 부작용은 좀 잘생겨진 거, 조금 더 잘생겨졌죠. 그런 정도. 저는 전쟁 나도 안 끌려갑니다. 민방위가 끝났기, 군대 면제예요. 군대 면제이기 때문에, 네, 끌려갈 일 없습니다. 네, 전 전쟁 나도 우리 동네만 지키면 됩니다. 전쟁 나도 동네만 지키면 돼요. 저는 괜찮아요. 네, 네, 그런 거 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매매 같은 그런 부분들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저것 많이 사야 된다. 누구 이렇게 귀동냥 해가지고 들어가서 이거 어떡하면 좋지. 진짜 그러면 어떡합니까? 저런 거 어떡합니까? 걱정은 그냥 개나 줘버려. 걱정은 그냥 개나 줘버리고, 네? 걱정은 개나 줘버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어떤 주식을 어떤 위치에서 더 많이 살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식을 하나라도 더 살 수 있을까? 왜? 지금은 그래야 될 때거든요. 네? 지금은 그래야 될 때요. 지금은 어떻게 하면 주식을 조금만 더 살까? 그 생각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아직 못 올라간 주식을 조금만 더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 놓으려고 할까? 지금 올라가고 못 올라가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식들을 하나라도 더 내가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죠. 네? 하나라도. 뭔 마탱이가 가요. 그 정도는 그 정도인가? 네. 아무튼요. 네. 중국 리오프닝도 얘기해드렸지만 중국이 경기 부양에 나서게 될 겁니다. 네. 나서게 되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하겠죠. 화장품은 안 될 거예요. 네. 화장품은 안 될 건데, 대형 화장품주들은 일단 탈중국을 선언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LG 생활건강이나 이런 것들은 네, 그냥 별로예요. 네, 별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별로입니다.
별로라서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살 것인지를 하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주식을 사시면 안 되고요. 네, 상황된 부분들은 별로 좋지는 않죠. 그리고 현금 비중을 조절할 수 있다는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돈이 어디 있어? 돈이? 예수금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야, 돈이 있는 분들은 진짜 대단한 거. 우리는 수익 남고 조금 찔끔 팔면 돈 생기고 그러거든. 네. 돈이 있는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네. 전설로만 전해지던 그런 분들인가요? 네. 돈이 많은 분들인가요? 난 돈 없어요. 네. 저도 예수금 통장에 10,000원이 있어, 지금. 뭐 아무것도 못 사고 있어, 지금. 그래서 내일 월급 들어와야지 주식 살 수 있어요. 내일 월급 들어오면은 현대위아하고 KC텍하고 또 살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주식 산다는 즐거움. 아직 얘는 고맙게도 아직도 안 올라가가지고 밑에서 겨다니고 있고요. 혹시라도 내가 비싼 가격에 살까봐 그냥 어제 또 한번 떨어졌고. 너무 내일 올라가면 기분이 좀 나쁘겠지만, 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또 밑에서 또 사주는 거지. 기다리는 거야. 네. 2020년도 우리 주식할 때 그럴 거 기억나시죠? 네. 이 도대체 이 현대 위아이 썩을 놈 새끼는 언제 갑니까? 언제 가요? 근데 곧 가니까 사요. 괜찮아요. 언제 갑니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4달이 지났는데 언제 갑니까? 그런데 이거 어떻게 했어요? 이거 134% 먹고 팔았지. 134% 먹고 팔았잖아. 현대위아. 화신은 뭐 그때 뭐 말할 것도 이런 자리 거친다니까요. 네. 근데 이때도 보시면 이평선이 딱 정렬해 놓고 움직여 주는 자리야. 그다음에 자동차가 막 나가기 시작할 때잖아요. 뭐 보시면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네.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게 조금 더 옆으로 갈 수 있겠죠. 이제 2달밖에 안 지났으니까 뭐 한두 달 더 옆으로 갈 수도 있겠죠. 네. 그 내가 목에다 깁스하고 나타났잖아요. 아씨 오늘도 목이 안 펴지네. 너 또 수액이야. 그러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네. 목에 깁스하는 날 얼마 안 남았어. 목에 깁스하고 이제 손가락에도 깁스해가지고 내가 발가락으로 이제 주식 투자하는 수가 있다니까. 누워서나 방송할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매트리스 깔고 나 건방지게 해서 다리 덜덜덜 떨면서 누워서 방송할 수 있다니까.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돈 세면서 방송할게요. 오늘은 얼마를 벌었냐? 네. 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네. 살아남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만용 아니겠습니까?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좋은 주식은 내가 샀는데 떨어졌어? 또 사요. 또 사. 괜찮아. 네. 우리 저거 뭐니? 휠라홀딩스. 떨어지면 또 사. 그냥 뭐 걱정할 게 뭐 있어. 많이 떨어졌어요? 괜찮아요. 뭔 상관? 네.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오면 또 사는 거지. 내가 일단은 갈 거라고 생각하는 주식들은 그렇게 해서 더 사는 겁니다. 뭐 내려오면 좋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사면 되니까. 네. 내가 나중에는 돈 많이 벌면 이제 돈으로 만든 비계하고 돈으로 만든 이불하고 돈으로 만든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돈 뿌리면서 이제 방송한다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따라 하시면 되죠. 그리고 우리 돈 뿌리는 밈을 하나 만들자. 네. 그 밈 제목은 성투사 덕분 이걸로 해가지고 네 음악을 까는 거지. 음악은 뭘로 까냐? 상한가 신나는 노래 하면서 돈을 막 뿌려 깁스하면서 그러면 되지.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 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장은 그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가고 있어요. 멀리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이 경험을 안 해본 세계라서 과연 그날이 옵니까? 라고 생각하고 지금 당장 추우니까 벌벌벌 떠는 거지만 겨울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겨울은 반드시 지나가고 내 옆에서 속닥거리면서 아직도 그 주식 안 팔았어? 라고 하는 것들한테 그냥 돈다발로 이쪽 짜대기 저쪽 짜대기 막 때려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온다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건방져질 수 있는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어요? 주식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샀잖아. 휠라는요, 저 밑에서 우리가 매수할 때, 우리가 저기 밑에서 매수할 때 그 얘기 해드렸는데, 네. 주가가 주식을 떨어뜨린 이유가 있었어요. 뭐였을까? 이제 이 회장님이, 윤 회장님이 아들한테 넘겨주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샀어.
지금 거기 아들하고 그런 거예요. 예전에 효성 같은 경우도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2차적으로 딱 넘겨줄 때 지분을 많이 모아야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비싼 가격보다 싼 가격이 좋죠.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무방에선 얘기 안 했나요? 별로 얘기할 일이 없었나 본데. 여러분들 계좌 수익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손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마음껏 사세요. 마음껏 사시고 대신에 항상 지켜줘야 되는 거, 많이 올라간 것만 안 사시면 됩니다. 많이 올라간 것만 사시지 마세요. 그것만 안 하시면 돼요. 응? 그것만 안 하시면 됩니다. 위에 쫓아가서 사지 마. 그것만 안 하시면 됩니다. 뭐 달라고 밑에 그냥 널렸는데 그걸 쫓아가가지고 그것을 살려고 그럽니까? 그러지 마시고 항상 밑에 있는 것들 먼저 살펴보세요. 쉬운 건 먼저 해야지. 그잖아요. 왜 저 나무 꼭대기에 있는 감을 위험하게 올라가서 따려고 하냔 말이에요. 밑에 떨어진 감들 많은데 그거 다 주워다가 담으면 그거 훨씬 더 많잖아요. 밤나무도 마찬가지야. 밤 따라갈 때도 밑에 그냥 이만한 알밤들이 막 떨어져가지고 뒹굴고 있는데 그거 주우면 되지. 뭐 달라고 밤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무를 흔들고 쳐 자빠졌다가 떨어져가지고 그냥 연구되고 그러냔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라고. 네? 그러실 필요가 없다고. 그죠? 위험한 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편하고 안전하게 그리고도 아주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시고 좋은 주식들을 가지고 수익률이 나오고 있다.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중간에 팔지 말고 계속 갖고 가세요. 그게 돈 버는 방법이요. 네? 아시겠죠? 여러분들 계좌 수익 나면 다들 소고기 사드시고 항상 그렇게 하세요. 이 소고기는 성투사님 때문에 먹게 되는 것입니다. 성투사 덕분이죠! 라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러분들 방송 시간이 빨리 지나갔지만 늘 그렇지. 기억에 남는 건 뭐다? 개똥 이런 거 개는 똥만 싸도 칭찬받는다. 이런 것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네? 힘 빼지 말고 밑바닥에 있는 것들만 주워서 잘 들고 가세요. 주식 그냥 막 사. 괜찮아. 저점에 있는 것들 하락 추세에 있는 건 사지 말고 냅둬요. 떨어지는 것들은 사지 말라고 했죠? 추세 돌리는 거 아직 못 올라간 거 이런 것들 위주로만 사셔야 됩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후딱 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내일은 주말장이니까 아침부터 덤비지 마시고요.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